(2022년 4월 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북핵 미사일과 함께 문주주의여 안녕. 김지아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를 불렀는데, 저는 문재인식 문주주의여 안녕을 외치고 싶습니다. 부제는 대한민국군은 어떻게 문재인을 버리고 있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 단어 DUEL, 듀엘이라고 읽죠. 결투입니다. 결투. 유럽 문화에서는 결투의 풍속이 있습니다. 카이사르하고 타키투스의 기록에 보게 되면 가르만족들은 한판의 칼싸움으로 분쟁을 기록한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게르만족들이 서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이 결투의 관습이 유럽 문화가 됐습니다. 이러한 결투 중에 하나가 사법적 결투입니다.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뭔가 옳고 그름이 잘 안 밝혀질 때 결투를 하는 겁니다. 법관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주장이 대립할 때는 싸우는 겁니다. 칼을 들고 싸웠겠죠, 옛날에는. 이거는 무슨 개념인가 하면은, 신은 정당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패배를 주지 않는다. 즉, 이기는 사람이 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싸우게 합니다. 이 결투의 풍속은 자유인,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노예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물론 안 했고요. 이 결투의 풍속이 영국에서는 1819년까지 유지되다가 그때서야 폐지가 됩니다. 200년 전이네요. 그러나 유럽 본토에서는, 프랑스에서는 20세기, 즉 1900년대 초반까지도 결투를 했습니다. 그때는 총이 있으니까 총을 들고 결투를 했죠. 저희 어릴 때 보난자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는데, 거기서 보면 결투 나옵니다. 권총 딱 차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서 탁 돌아서 쏘는 거죠. 죽으면 그걸로 끝이죠. 독일에서도요. 독일에서는 1차 대전 전까지는 명예를 걸고 싸우는 결투가 군법으로 허용되어 있었고, 나치 독일에서도 결투를 법령화했었습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도 역시 결투를 권장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제 고구려에 관심이 많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고구려는 필요하면 중국을 마구 쳐들어가는 나라예요. 선제 공격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쭉 읽어보면 그것 때문에 얻어 터지는 경우도 많았고, 뭐 북경을 지나서 더 깊숙한 태원까지 쳐들어가는 굉장히 도전적인 민족이었고요. 고려사는 다 읽어보지 못했으면 고려도 여차하면 싸우는 나라입니다. 뭐 거란하고는 피튀기게 싸웠고, 몽골하고는 진짜 한맺히게 싸웁니다. 져서 그렇지. 신라도 쌈질을 열심히 한 나라예요. 당나라가 나중에 딴소리 하니까 기브라퍼 전투에서 끝까지 싸워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결투 문화가 사라졌느냐? 제가 보기엔 조선입니다. 조선은 건국하고 나서 이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그 당시에 전차가 말인데 말 수천 마리를 명나라에 보내고 병장계를 만들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 농기구까지 명나라에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대신에 이제 문치 일을 하겠다면서 성리학을 도입해가지고 문약한 사회로 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서양 같은 결투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싸울 때 보게 되면 남자들 뭐 멱살부터 잡죠. 서양인들은 그냥 완투 바로 날아가죠. 멱살 잡는 거 없죠. 우린 멱살 잡고 한참 말싸움하다가 이렇게 서로 밀다가 그럼 누가 말리고 뭐 그렇게 대충 싸움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헬리콥터 2대를 이용해서 러시아 본토에 있는 유류고를 공격해서 화재를 만들었습니다. 헬기 2대를 동원했답니다. 이런 보도는 러시아 발로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이죠.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러시아 본토를 때리느냐. 전 이걸 보면서 유럽인들의 결투를 봅니다. 그래,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도와달라,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눈을 찌르는 공격은 합니다.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을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들이 뭐 대일 항쟁을 굉장히 떠들었어요. 대일 항쟁은 제가 쓰는 말이고 제가 좋아하는 인하대학교의 복기대 교수가 주로 쓰는 말인데 이 자들은 일제강점기라 그러죠. 일제강점기라 그러면 강제로 점령한 기간이니까 우리가 졌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 말 쓰지 말고 진짜 일본에 맞서고 싶으면 대일 항쟁기라 그러자. 우리가 몽고 식민지일 때도 대몽 항쟁기라 그러는데 왜 이걸 일제강점기라 그래서 강제로 식민지로 있었던 기간임을 인정하냐 이거예요. 대일 항쟁기가 그렇게 일본에 대해 불만이 많다면 일본 한번 때리는 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놈의 정권은. 일본 관함식 때 일본 배우는 건 못하게나 맞고 그런 뒤끝이나 부렸지. 근데 저는 솔직히 대일 항쟁기 때도 우리 선조들이 일본 본토를 박살내는 공격을 거의 못했다고 봅니다. 홍구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진 그런 의견은 있었지만은 일본의 심장부인 동경에서 마구시 젓는 그런 건 없었죠.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 몇 개. 의열단원인 누구죠? 김지섭 씨가 왕궁에 투척한 폭탄을 던진 적은 있지만 거의 뭐 피해는 없었죠.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 민주주의 정권이 저는 참 엉터리라고 보는 게 이 자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하고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여기에 아주 올인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북한 핵은 우리를 완전히 죽이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계속 강조했어요. 근데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다시 하자 이거였거든요. 이런 사이에 북한이 지금 화성 17형은 뭐 실패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ICBM을 완성했고 소형 핵탄두를 만드는 7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지난번 대선에도 됐는데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선제 타격밖에 없는데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는 선제 타격에 반대했고 아주 선제 타격을 조롱을 했습니다. 민주당 세력들은 선제 타격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진짜 이게 대한민국 망치는 세력입니다. 저 같은 사람 이런 주장하게 되면 저를 강경파로 보고 전쟁주의자로 보겠지만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제가 많이 비난해 왔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군인은 군인이네요. 이제 세상이 바뀌고 대통령 선거가 바뀌니까 조금씩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공군에서 대한민국 육군에서 미사일 사령부가 미사일 전략 사령부로 바뀌었고 공군의 방공 유도탄 사령부가 미사일 방어 사령부로 바뀌었습니다. 개편을 했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지금 미사일 전략을 계속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타킴스는 우리를 때리는 거고 화성 15, 화성 17은 미국을 때리는 그리고 거기 핵탄두가 올라가죠.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군과 육군의 두 사령부를 개편하고 강화했습니다. 저도 이건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거죠.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이 두 개 사령부를 합쳐서 전략사령부 그리고 공군으로 통합해라.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를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공군으로 보내서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랑 합쳐서 공군 전략사령부 아니면 뭐 국군 전략사령부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 서장관이 이 개편식에 두 개 다 참석했습니다.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개편식에 가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선대 타격할 의사가 있다 밝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씨 또 민주당 사람들 선제 타격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거 아주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전계획 5027을 만들어 왔던 건 잘 아십니다. 근데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들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재래식 전력을 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핵미사일을 먼저 빵 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맞고 나면 우리는 다 죽었는데 뭘 싸워요. 북한이 그걸 자꾸 만들어 가니까 새로 만든 작전 계획이 501호입니다. 이게 2010년부터 준비를 해갖고 2015년에 발효가 됐고 2015년 8월 27일에는 언론에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걸 보게 되면 박병수 기자가 썼네요. 거기에는 한반도 유사시 북 핵 미사일을 선제 타격한다 이런 내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027보다 신속 공격적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30분 안에 선제 타격한다는 한국군의 킬체인 개념도 이번 작전계획 5015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제 선제 타격 문제가 예민하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가하기 전에 미리 군사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선제 타격이 아니라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다. 선제 타격은 선제 타격인데 선제 타격이 아니라 자위권이다 그랬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때리는 걸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라고 그럽니다. 또 그거와 비슷한 게 예방전쟁이 있습니다. 프리벤티브 워. 네. 적이 우리 때릴 것 같으면 먼저 걔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없애는 거죠. 그 프리벤티브 워, 예방전쟁, 예방타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일환으로 하는 게 선제 공격입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하고 예방전쟁은 애매한데 예방전쟁은 안 하지만 적이 우리를 때려서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먼저 때려서 그 위험을 제거한다. 이건 적법하다. 자위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작전계획 5015는 한미가 합의해서 만들어졌고 이거는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 타격은 무조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제 타격 작전에는 북한이 미사일 쏘려고 할 때 미국은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군이 우선 대응합니다.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가 현무2, 현무3 그 다음에 해군이 해성미사일, 공군이 여러가지 미사일 다 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서 올라오는 북한 미사일이 있으면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가 천궁2나 팩3로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군의 모든 화력하고 공군의 모든 화력, 해군의 모든 화력이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KMPR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작전계획 5015의 핵심 내용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면은 합동 요격 지점 700곳을 우리가 지금 장구작전으로 미리 확인해 놨다가 놓은 곳인데 거기는 무조건 때립니다. 김정은 집무실, 영변 핵시설, 북한군 지휘부 시설, 북한군 미사일 기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텔, 북한군이 운영하는 화생방전 시설, 이게 700건을 한순간에 때리는 겁니다. 선제 타격을 전제로 501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들은 그걸 부인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지금 5년을 나라를 이끌고 왔으니 제가 그걸 문주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하고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를 합쳐서 국군 미사일 사령부 등 국군 전략사령부를 만들고 공군이 운영지고 책임지고 해라. 날아가는 거니까. 그리고요, 우리나라에 사드가 있는데 사드는 미 32 육군 35 방공포병여단 예하 이 방공포병연대 D포대 소속입니다. 이 35 방공포병여단은 오산에 사령부가 있습니다. 이 사령부의 여단의 상위 부대가 하와이에 있는 94 육군 방공미사일 방어사령부입니다. 저는 이 국군 전략사령부하고 미 육군의 육군 방공미사일 방어사령부 94 방공미사일 방어사령부를 묶어서 연합 전략사령부로 운영하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를 집어넣자고 합니다. 현재 주한미 8군 예하에 주한미 2사단이 있는데 2사단에 210 화력여단이 있습니다. 이 화력여단의 한 개 대대가 에이타킴스를 운영합니다. 에이타킴스는 우리 현무2와 보다 더 좋은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이 210 화력여단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면 우리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와 더불어 에이타킴스를 발사해서 700개의 표적을 때릴 수 있죠. 그러니까 미 2사단 210 화력여단, 그 다음에 미 육군 94 방공 미사일 방어사령부, 그 다음에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합친
국군 전략사령부와 이 미국의 2개 부대를 합쳐가지고 연합 전략사령부를 만들고 있다가 대응하자 이거죠. 북한이 미사일 쏠 좀 보이면은 한미가 같이 때리고 살아남은 놈이 오게 되면 맞고 그 다음에 다시 때려서 아예 아작을 내자 이거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지 무슨 평화적 수단입니까? 듀얼 결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재인 정권은 이 문주주의를 어떻게 했느냐? 이 3K, 킬체인, KAMD, KMPR을 작전계획 501의 핵심 수단으로 2015년부터 구축하기로 했는데 2017년 들어서 문재인 정권은 2019년 1월 달에 이 3축 3K를 이름을 못 쓰게 합니다. 3축 체제 3K는 핵 WMD 대응 체제로, 킬체인은 전략 표적 타격으로, 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KAMD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로 용어도 다운시키고 기능도 죽였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끝나갈 때 북한이 실체 핵실험을 할 것 같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한 걸로 보이니까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국가안보가 시급한데 뭔 그따위 소리 하느냐 하면서 안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핑계로 특활비도 공개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죠. 그래서 제가 문주주의는 안녕이라는 겁니다. 서욱시가 이끄는 국방부 참 치사했죠. 네, 서욱 장관 전 똑바로 안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도 군인이니까 이제 문재인 여권의 힘을 잃어가니까 다시 군인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육군과 공군의 미사일 사령부를 개편했습니다. 이제 문주주의는 빠이빠이 하고 있는 거죠, 군도.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군이, 우리 군부가 이 문주주의, 문재인 그 뒤에 숨어있는 주사파와 빠이빠이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주사파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가장 강력한 세력이 대한민국 군부였는데 그 군부가 지난 5년 동안 주사파한테 꽉 눌려가지고 서욱 장관은 주사파 장관, 통일부 장관한테 관악산 뻥커도 보여줬습니다. 이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서욱시 문제는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더라도 서욱시가 이끄는 국방부가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벌이고 있는지 지켜보시면서 다 같이 문주주의의 안녕을 외쳤으면 합니다. 이 조선식 국가방위 전략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취약한 나라가 러시아를 침략합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고 결투가 왔을 때는 목숨을 걸고 결투를 하는 게 국가를 지키는 길입니다. 사이비 평화주의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